아니 뭐 여기서 카카오 입장을 조금 제가 대변을 한번 하자면 들어오세요. 아마 네. 그때는 시장이 너무 핫했기 때문에 좀 이게 과감한 의사결정한 네. 게 맞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이제 그 청구서를 지금 이제 그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SM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쓰긴 했는데 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네, 저희 아웃스쇼는요, 출근할 때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고 들어도 좋고요, 저녁 먹고 들어도 좋고요, 저는 하나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아 뭐죠? 캐틀벨 운동을 할 때 들으면 좋다. 전 하나 또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요? 뭔가 기다릴 때 들으면 좋아요. 배달 음식. 뭐 기다릴 때 지루함이 맞습니다. 사라집니다. 네, 이렇게 자투리 시간이든 언제든 들으면 저희 아스쇼 오늘도 정말 유익한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가 뭐죠?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업계 아. 핫 이슈죠. 뭐 카카오는 정말 그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그렇죠. 기업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정말 최근 몇 년 동안 대기업에 성공한, 대기업화에 맞습니다.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뭐 이런저런 이슈가 들려오는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는 성장통이겠지만 그 중에서는 분명히 좀 위협적인 것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해요. 정말 그게 성장통인가 아니면 정말 위협적이고 좀 회사에 크리티컬한 그런 것도 있나,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강기목 기자가 관련 소식을 전해줄 예정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강기목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 뭐 방금 용심도 잘 소개를 해주셨지만 일단은 카카오 위기설이 사실은 업계의 돈지가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한 1, 2년 되죠 벌써. 네네, 매체도 엄청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업계 돌기 시작한 배경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논의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위기설이 좀 본격적으로 제기된 배경은 지금도 카카오 공동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인력 재배치 프로그램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주요 계열사인 카카오 엔터프라이즈가 지금 클라우드랑 검색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여 명의 구성원 중에 클라우드와 검색 사업을 담당하는 구성원 외에 이제 다른 인원들을 그룹 내 다른 자회사로 전환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망퇴직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희망퇴직을 할 경우에는 최대 6개월치 기본급과 퇴직금 그리고 이직지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고요. 또 사업 재편 과정에서 임원들도 면직이 됐고 일부만 재신임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백상엽 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도 지난 5월에 이제 자진 사임을 했어요.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고연차 직원 대상으로 이직이랑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경력 10년 이상 직원이 이직하거나 전직하면은 퇴직금에 더해서 최대 15개월치 기본급 그리고 500만 원의 지원금을 이제 지원하는 조건이라고 해요. 이제 와중에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기본급과 지원금 규모가 지금 좀 달라서 이것도 하나의 좀 불만 요소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또 최근에 추가된 소식인데요. 카카오의 손자 회사 격인 엑스엘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엑스엘 게임즈도 최근에 이제 온라인 게임 아키에이지 부문에서는 실적이 좀 부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아키에이지 개발팀 인력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모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주셨는데, 대체로 희망퇴직 뭐 아니면 인력 재배치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뭐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구조조정 때문에 위기설이 더 촉발된 건지,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카카오 측의 입장은 이제 아직 희망자를 조사하는 단계고 인력 선순환을 위한 이제 조처다, 인위적 구조조정 이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못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그래도 사실상 뭐 인력 구조 조정의 신호탄을 올렸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희망자가 이제 충분히 차지 않으면 말 그대로 인위적 구조 조정이 시작될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계열사들 위주로 좀 구조 조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될 만큼 위기에 봉착한 상황이다, 이렇게 업계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카카오 노조가 단체 행동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굉장히 최근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뭐 엑셀 게임즈 이렇게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고용 불안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열사 노조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7월 26일에 카카오 노동조합이 카카오 그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김검수 센터장에게 항의 서한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노조가 이제 고용 안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그리고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지금 요구한 상태고요. 그래서 노조가 특히 문제 삼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간추려 보자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좀 무리하게 출범시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상혁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전 대표가 아까 지난 5월에 자진 사임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물러난 후에도 비상근 고문으로 이제 위촉이 돼서 높은 보수를 아직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이제 부당하다. 그리고 엑셀 게임즈도 이제 아까 그 온라인 게임 부문에서는 실적이 좀 부진하긴 했는데 모바일 부문이나 뭐 이런 데서는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했는데도 이런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이 부당하다. 뭐 이런 몇 가지를 뭐 특히 이제 꼬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또 네. 뭐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과연 뭐 인력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게 과연 위기냐? 뭐 이거는 약간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쵸. 위기는 정말 뭐 사업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위기인 거고 인력을 줄이는 거는 뭐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업이 맞아요. 안 좋아서 뭐 줄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좀 더 이 시장에 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간 이 둘이 좀 연관이 있으면서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카카오가 이것만으로 좀 위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카카오가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큰 위기에 빠진 건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에는 얼마나 이제 제동이 걸린 건지, 이거는 좀 더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살펴보면 카카오가 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한 채로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아침에 위기설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형체가 뚜렷해졌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잘 될 때는 좀 안 보이다가 시장 상황이 좀 안 좋아지니까 좀 수면 위로 떠오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카카오가 이렇게 위기설까지 이제 거론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를 이제 실적, 경쟁 상황, 평판, 리더십 이렇게 4가지 측면에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먼저 실적 얘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이 사실 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은데요. 우선 실적이 좋았다면 위기설이 나올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근데 카카오의 2022년 실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카카오의 인력 구조 조정이 이제 기정사실로 좀 받아들여진 데가 2022년 실적 탓이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카오의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는 16% 늘어나서 7조 1,071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하지만 근데 영업이익은 5,8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감소를 했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이게 영업이익이 역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약 이제 8.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2분기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맞아요.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네. 있어서 급하게 좀 추가를 했는데요. 촬영일 기준이죠? 네, 네, 네. 거. 촬영일 기준이요. 예. 네. 촬영 날짜 기준으로 오늘 8월 3일 카카오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요 사항들만 좀 짚어보면요. 카카오의 올 2분기 매출이 2조 4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5억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기 매출은 2조 원을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이제 17%,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 이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전분기의 영업이익이 사실 되게 낮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60% 증가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3% 감소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 2조 원을 넘기는 성과를 내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이번 분기부터 인수했던 그 SM 엔터테인먼트 귀가 쫑긋. 네, 실적이 이제 반영이 됐어요. SM 흑자죠. SM. 예.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는 2분기에 매출 2,398억 원, 영업이익은 357억 원으로 꽤 이제 호실적을 냈고요. 그래서 만약에 SM 엔터테인먼트의 실적이 이번에 카카오에 반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카카오 분기 매출이 지금보다 좀 더 안 좋았다라고 보이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 감소하고 영업이익은 SM 실적이 반영 안 됐을 경우에 41%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무래도 조금 아쉬웠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2023년 2분기에도 영업비용 지출이 굉장히 컸기 때문인데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뭐 AI 관련 인프라 투자라든지 데이터 센터 다중화, 연결회사 편입 등의 이제 영향이 있어서 영업 비용은 전분기 대비해서 16%, 전년 동기 대비 17% 늘어나서 이제 약 1조 9,200억 원을 이제 넘겨서 이제 좀 많이 썼죠. 자회사들 실적 안 좋다는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좀 본사 실적보다도 오히려 카카오 자회사들 실적이 엄청 지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의 실적은 이제 2022년 보고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카오 핵심 자회사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이제 적자를 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기업 집단 설명서 기준으로는 카카오 주요 자회사를 13곳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개사가 이제 적자를 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인 카카오 엔터가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카카오의 종합 콘텐츠 자회사고 글로벌 진출의 이제 선봉장격인 이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2022년 매출이 지금 1조 8,6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제 영업 손실이 138억 원 이렇게 해서 7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콘텐츠 자회사들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좀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한 1조 원을 들여서 북미 웹툰 서비스 타파스 그리고 웹소설 서비스 레디시를 인수한 건이 좀 대표적으로 기억이 좀 나는데요. 이렇게 그 타파스랑 레디시를 합병해서 만든 법인인 타파스 엔터테인먼트가 2022년 매출이 491억 원이었고 당기 순손실이 2,282억 원에 달했어요. 그리고 또 타파스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멜론 이런 자회사들의 영업권이 또 대폭 손상 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체 당기 순손실도 보니까 6천억 원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1조 원가량 이제 투자금을 이제 부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제 뼈아픈 대목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카카오 엔터가 올해 초에 되게 투자 많이 받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초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등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를 유치하면서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 3월에 카카오랑 함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회전에 이제 같이 참여를 하면서 SM 지분 매입에 아마 그 중에서 한 6, 7천억 원 정도는 썼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이제 종합하자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성장세는 2022년에도 50%가 넘었기 때문에 아직 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수익성 개선의 필요성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타파스 한국 법인을 청산하고 뭐 앞에 얘기했던 이직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경영 효율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희도 예전 방송에서 네. 좀 뭐 레디시랑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얘기 많이 했죠.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여기서 카카오 입장을 조금 제가 대변을 오케이. 한번 하자면 들어오세요. 아마 네. 그때는 시장이 너무 핫했기 때문에 좀 이게 과감한 의사결정한 게 맞는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이제 그 청구서를 지금 이제 그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SM 같은 경우는 돈 많이 쓰긴 했는데 네. 또 모르죠. 뭐 요즘 또 SM 같은 뭐 이런저런 시끌시끌 하더라고요. 네. 뭐 재계약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근데 또 그게 지금은 좀 시끌시끌하지만 또 M&A는 뭐 하면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그쵸. M&A는. 근데 네. 나중에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이런 그리고 생각도 합니다. SM이 이번에 보이그룹 새로 런칭했거든요. 아, 괜찮나요? 그 중에 가수 윤상 아세요? 아니, 알죠. 예. 윤상 씨의 아드님이 거기 아. 포함이 돼 있는데, 아. 멤버들 몇 면이 아주 괜찮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좀 아까 엔터프라이즈 얘기 좀 많이 하셨는데 좀 어떤가요? 예.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AI, 클라우드 이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B2B 자회사예요.
그래서 2022년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영업 손실은 1,406억 원으로 카카오 자회사들 중에서 영업 손실이 이제 가장 커요. 그래서 매출이 성장하긴 했는데 적자가 더 빠르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매출의 대부분은 또 모회사 카카오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이라서 사실 뭐 크게 유의미하진 않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게다가 카카오 브레인하고 AI 등 이제 사업 분야가 좀 겹쳐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검색과 클라우드 중심으로 기존 사업을 좀 재편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력 재편도 자연스럽게 뒤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 최근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이자율 연 7.36%로 1,000억 원의 운영 자금을 이제 빌려줬고요. 그래서 이 중 일부는 직원들의 퇴직금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좀 카카오 엔터는 저는 지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엔터프라이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는 네네네. 지금 판단하기 어렵고 네네. 충분히 저는 성장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네. 하는데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예. 투자를 했겠죠. 근데 확실히 좀 엔터프라이즈는 좀 실책이었지 않았나.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느낌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이자율 연 7.36%로 1,000억 원의 운영 자금을 카카오가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7.36%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아, 높은 거죠. 예. 제가 언뜻 든 거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려줄 때도 높은 이율로 받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통 상관없나요? 물론 기준 금리보다는 당연히 네. 높게 받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받지 않고 보통 한 4~5% 정도로 네.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아마 뭐 이것도 많이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최근에 금리가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뭐 재무 상태 평가를 했을 때 신용이라든지 이런 네. 게 애매하니까 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나? 그렇군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카카오 브레인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카카오 브레인은 카카오의 AI 기술 자회사인데요. 이제 일종의 좀 연구 조직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상 수익화 단계에는 들어가지 않은 회사예요.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의 지난해 매출이 약 53억 원이고 영업 손실이 약 301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은 이제 그 초거대 AI 언어 모델 코 GPT 2.0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미지 생성 AI 칼로를 발표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홍은택 대표가 이제 코 GPT 2.0이 이제 마련이 되면은 이걸 카카오톡 비즈니스랑 연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카카오톡 주문, 예약, 상담, 결제 이런 서비스들이랑도 이제 접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 GPT 2.0은 지금 10월 이후에 공개된다 이렇게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확실히 AI가 굉장히 좀 핫하고 트렌디해가지고 좀 카카오 브레인 자체가 좀 카카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좀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이게 카카오 브레인이 앞으로 카카오의 명운을 쥐고 있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으로 되게 중요한 자회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가 지금 사실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신사업의 핵심인 AI 투자는 계속 확대할 거다 이렇게 계속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배재영 카카오 공동체 투자총괄 대표가 이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AI 투자가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올해 하반기쯤에는 인프라 비용 지출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내년부터 좀 인프라 비용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AI 개발 자회사인 카카오 브레인도 하반기에 이제 손실 규모가 이제 계속 늘어날 전망이에요. 그래도 뭐 클라우드 인프라 내재화라던가 이런 식으로 뭐 최대한 비용 효율화는 이제 이뤄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런 AI 뭐 이런 신사업 투자 비용만으로 한 3천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비용 효율화 이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3천억 원보다는 예상치를 이제 조금 줄인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적자의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AI 투자에 이제 크게 힘쓰겠다는 건데요. 이제 카카오가 AI 개발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이제 지난 7월 13일에 카카오 브레인이 700억 원 규모로 진행하는 유상증자에 이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카카오 브레인에 대한 카카오의 누적 출자액은 총 지금까지 1,900억 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앞으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좀 특이한 조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R&D만 하는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그 카카오 입장에서는 지금으로서 돈 안 되는 걸 계속 밀어주고 있고 근데 그게 또
또 AI라는 게 트렌드를 좀 타잖아요. 그쵸. 뭐 2015에서 17년 사이 엄청나게 핫했다가 좀 이렇게 흐지부지 될 것 같다가 갑자기 또 챗GPT 나와서 확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약간 불확실성이 좀 있지만 근데 확실히 뭐 장기적으로 AI는 뭐 네. 명확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큰 맞습니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회사가 카카오 스타일. 여기는 상황이 좀 어때요? 카카오 스타일은 카카오 커머스의 스타일 사업 부문과 지그재그가 2021년 합병해서 이제 만든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세가 여전히 좋은 편이고요. 2022년에는 매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적자가 2020년부터 이제 계속 커져서 2022년에는 적자가 700억 원을 넘겼어요. 이게 패션 아시다시피 이제 패션 플랫폼 경쟁이 워낙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려면 뭐 인건비, 마케팅비 이런 지출을 이제 늘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는 사실 자금 수혈이 되게 녹록치 않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카카오 스타일도 이제는 뭐 성장보다는 수익성 개선 쪽으로 좀 무게추를 좀 옮겨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도 아무래도 흑자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카카오 스타일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영업 손실도 계속 이제 줄여 나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좀 지혜님이 패션 플랫폼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그쵸. 카카오 스타일은 그래도 좀 뭐 좋게 봐도 될까요? 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제가 지그재그를 계속 쓰고 있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전에도 용식님이 해주신 얘기기도 한데 그 뭐 지그재그가 카카오 인수되기 전에는 꽤나 영업이익 잘 내고 흑자 전환해서 잘 영업이익 잘 내던 회사였잖아요. 그때 아마 용식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미 뭐 영업 흑자 내는 법을 알면은 뭐 잠깐 이렇게 사세 키우기 위해서 비용을 쓰더라도 방법을 알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스타일은 진짜 인력 구성이 저는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업계에서도 되게 좋은 인력들로 잘 구성된 공동체 회사다라는 인식이 강해서 물론 뭐 너무 경쟁이 심하고 또 이제 라이벌들이 잘 되고 있지만 또 열심히 허리띠 이렇게 조이면 흑자 전환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그러면 해봅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회사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나머지 자회사들도 간단하게만 짚어볼 텐데요. 우선 카카오페이도 2020년까지는 적자가 줄고 있었는데요. 2021년부터 이제 다시 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결손금도 사실 많이 누적된 상태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긴 한데,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적자 규모 축소의 압박은 받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뭐 카카오 헬스케어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좀 나오지 않은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카카오 산하 투자사인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도 좀 긴 호흡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훑어보니까 솔직히 카카오 자회사들이 적자 규모가 크기는 크네요.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사업 보고서에 드러난 이제 카카오 자회사들이 이제 좀 무더기 적자다 이렇게 보여서 좀 이게 카카오 위기설에 불씨를 댕긴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무더기 적자가 막 그렇게 막 놀랄 일이냐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서 살펴봤듯이 대부분의 적자는 뭐 사업체 인수나 뭐 신기술 개발, 시장 경쟁 대응을 위한 선투자 비용 때문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본사 차원에서도 초거대 AI나 데이터 센터 다중화 이런 뭐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면서 비용 증가를 어느 정도는 이제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공공연히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투자 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비용에 비례한 만큼의 성과는 아직까지 좀 비교적 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사업상의 실책이다라고 결론 내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전까지는 사실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눈 감아줬을 정도의 이제 적자 규모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좀 더 문제가 큰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창 장이 좋았을 때는 이 정도 적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가 성장을 진짜 빨리 했거든요. 그쵸. 거의 어떻게 보면 12-3년 전에는 정말 작은 스타트업이었는데 불과 12-3년 만에 네이버와 비견되는 그런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포기하긴 했어요. 그래서
그게 막 아주 새롭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카카오 뱅크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는 굉장히 돈을 잘 벌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그때랑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그때는 진짜 뭐 유동성도 많았고 장도 좋았는데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뭐랄까 카카오의 성공 방정식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생긴 게 아닐까 아니면 이게 지속하긴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까지 유효했던 카카오의 성장 전략이 요즘엔 좀 도리어 카카오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시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의 성장 전략에 대해서는 아웃스탠딩에서도 여러 번 좀 기사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카카오의 성장 전략 전개 과정을 좀 짚어보면요. 이제 먼저 카카오는 카카오라는 너무나도 이제 강력한 플랫폼과 이제 브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카카오의 플랫폼과 브랜드 파워를 좀 10분 활용해서 O2O, 뭐 콘텐츠, 핀테크, 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신사업, 다양한 신사업에 도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신사업을 분사시킨 뒤에 일명 이제 고용 창업자라고 하는 뛰어난 리더들을 이제 배치를 해서 각 회사의 이제 자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이제 성장 속도와 파괴력을 이제 굉장히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개별로 외부 자본 조달을 이제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극대화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시면 굉장히 좀 익숙한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플로우를 좀 따라서 카카오 게임즈가 수조 원, 카카오 뱅크, 뭐 카카오페이가 수십조 원 규모로 이제 상장에 성공했다는 걸 아마 이제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번 이제 큰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회사 상장 전략은 카카오의 이제 성공 방정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었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카카오의 자회사 상장 전략이 과연 계속 잘 먹힐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가요? 맞아요. 이게 막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개하기 쉽지 않아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개별로 성장한 자회사가 외부 자본을 이제 잘 유치해야 이 성장 전략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 혹한기가 닫히면서 자회사가 외부 자본을 유치하기가 지금 쉽지 않아진 환경이잖아요. 또 이제 상장 일정도 이제 마찬가지로 꼬여버리고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도 지금 상장 계획이 지금 4년째 표류 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회사들이 자금줄을 이제 막히고 모회사 카카오가 이제 지원해 주는데도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카카오 자회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와 같은 성장 전략을 쓰기에는 좀 녹록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여태까지랑 같은 이제 적자 기조를 마냥 유지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네. 좀 뭐랄까 우리나라 포털들이 좀 가장 우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플랫폼들의 공세라든지 좀 네. 이런 건데 혹시 이런 이슈도 최근에 있나요? 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압박을 받거나 그런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글로벌 빅테크의 공세가 요즘 진짜 엄청나서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제 구글의 추격이 워낙 매서워서 카카오뿐만 아니라 지금 네이버도 되게 전에 없이 되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톡이 원래 이제 국민 메신저니까 국내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중에서 활성 사용자 수에서 오랫동안 이제 1위를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몇 년 새에 유튜브와 MAU 격차가 일단 빠르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인덱스 통계를 보니까 올해 5월 기준으로 카카오톡의 MAU가 약 4,146만 명, 유튜브의 MAU가 4,095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두 플랫폼 사이의 격차가 약 50만 명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는 유튜브에 이미 이제 추월당해서 3위에 올라 있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뮤직이 있잖아요. 그 유튜브 뮤직이 카카오의 음원 플랫폼인 멜론의 점유율까지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멜론과 유튜브 뮤직의 점유율 차이가 역대 최소인 4.8%포인트까지 이제 좁혀졌다는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부문에서도 뭐 다음은 이제 비교 대상에서 이제 멀어진 지 오래고 구글이 이제 네이버의 아성까지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네이버도 요즘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사업 부문 간 교통 정리 작업을 좀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문서 작성 서비스 네이버 오피스를 11년 만에 서비스 종료를 했고요. 맞아요.
네이버의 통합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네이버 TV도 네이버의 이제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인 네이버 나우에 이제 통합을 하는 등 좀 수익이 안 나오는 사업 위주로 좀 정리하는 식으로 경영 효율화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뭐 국내 대표 이제 빅테크인 카카오 네이버는 앞으로도 좀 특히 이제 구글의 공세에 맞서서 한동안 좀 힘든 싸움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구글뿐 아니라 네. 뭐 넷플릭스도 진짜 뭐 넷플릭스 때문에 뭐 카카오 TV가 흔들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스레드라든지 뭐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전 내가 듣다 부끄러웠던 게 네이버 오피스를 정말 잘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이버 오피스 닫았잖아요. 예. 너무 속상했거든요. 예. 왜 네이버는 이럴 거면 왜 서비스 애초에 시작해서 막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던 거죠. 왜요? 지금 네이버는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죠. 사업을 개편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좀 뭔가 한 사람이 유저로서 너무 작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이 공세 속에서 정말 좀 잘 방어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또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데이터가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좀 그 안정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어렵네요. 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신토불이라는 말은 정말 옛것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너무 어두운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 잘 들었는데 카카오 위기설이 구체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평판 관리도 사실은 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 측면에서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몇 년 전부터 경영진의 모럴 해저드, 뭐 서비스 장애, 주가 하락 이렇게 되게 이런저런 이슈에 휩싸여 왔죠. 그래서 또 플랫폼의 숙명이나 이제 다름없는 독과점 논란, 뭐 상생 이슈로 뭐 지금까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아웃스탠딩에서도 카카오에서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기사를 쓸 정도로 되게 굵직한 부정적인 이슈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만 다시 좀 돌이켜 보자면 2022년 초에는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으로 이제 카카오 신임 대표이사까지 이제 내정이 됐었던 류영진 이제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있었잖아요. 이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하는 이제 사태가 벌어졌었고요. 그 2022년 10월쯤에는 또 대출까지 받아서 우리 사주를 샀던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직원들이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하면서 큰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굉장히 바이럴이 많이 됐었죠. 그러면서도 또 뭐 기업 이미지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태들이 이제 겪으면서 아까 이제 얘기했던 카카오 자회사 상장 전략에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가 계속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이제 전보다 이제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더블 카운팅 이슈라는 게 이제 모 회사가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자회사를 상장시켰을 때 시가총액 하락을 이제 겪는 현상을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급기야 비슷한 시기에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가 일어나서 기억납니다. 목통 사태까지 이제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뭐 그 후에 보상 정책 같이 이제 먹통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도 좀 이런저런 잡음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들의 여파로 카카오가 지금 대중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평판이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이제 나갈 때마다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한 책임을 좀 난타에 가깝게 추궁당한 것도 이제 봤죠. 이 국정감사 보셨나요? 저 기사 쓰느라 봤는데 물론 이제 뭐 저도 카톡 안 돼서 화가 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국회의원들이 정말 너무 심하게 거의 진짜 막 몰이하듯이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좀 그리고 김범수 의장님이 라이언 닮았잖아요. 그렇죠. 라이언이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라이언이 궁지에 처한 듯한 모습으로 보여서 제가 진짜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여기서 드립이 생각나는데 드립 치면 안 네, 쓰지 마세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이전에 네이버도 좀 비슷한 평판 하락 이슈를 좀 겪었던 걸로 아는데 좀 그와 좀 비교해 보면 좀 어떨까요? 네, 카카오의 평판 관리 얘기가 나오면 네이버가 되게 자주 소환되곤 합니다. 왜냐면 이제 네이버도 독과점 논란 이제 비롯해가지고 지금 카카오가 겪고 있는 일들을 마치 평행이론처럼 거의 10년 전에 이제 비슷하게 걸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이버도 당시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판 관리에 굉장히 꽤 절박하게 힘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골목 상권 진출 논란과 좀 직접적으로 연루된 이제 신사업은 아예 과감하게 종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었고요. 뭐 패션의 워너비, 메모장 어플 네이버 메모앱, 알람 서비스 네이버 굿모닝, 뭐 여행의 윙버스 이런 사업들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들 아예 종료를 했었고요. 또 뭐 이제 중소상공인들이나 창작자들을 위한 지원 자금을 마련하거나 뭐 관련 펀드를 조성하면서 이들과 상생하고자 하는 의지를 되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상생하는 이제 실천에 나갔죠. 그리고 또 내부에는 또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을 이제 많이 두고 대관과 언론 대응을 이제 담당을 했고요. 또 언론사들과도 뭐 뉴미디어 신사업을 함께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네이버의 입장도 이제 최대한 잘 이제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려고 했었죠. 이렇게 네이버도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노력을 한 끝에 골목 상권 침해하는 내수 기업 뭐 이런 인식을 어느 정도는 이제 벗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네이버는 글로벌에서 성과를 내는데도 좀 이제 성공을 하면서 혁신 기업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이제 되찾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국정감사 얘기했잖아요. 그때 김범수님도 계셨지만 이혜진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거든요. 근데 김범수님 아까 제가 국회의원분들한테 몰이당했다 그랬잖아요. 옆에 이혜진도 되게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더라고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카카오를 엄청 까면서 약간 네이버로 올려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웃스탠딩의 명기사 용식님이 예전에 그 네이버에 이 모든 기사를 써줬기 때문에 네이버도 이전에 그렇게 몰이당한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는 참 입장이 그 몰이당하는 게 이혜진님이었는데 그래서 이혜진님 입장에서도 같은 기업가로서 되게 이 상황이 되게 같은 자리 있으면 되게 안타깝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감에 대해서 한번 썰을 풀었으면 한 시간 동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좀 국회의원분들이 일단 시간 약속 좀 잘 지켰으면 좋겠고 갑자기? 그게 제일 짠나 그게 맞다. 그때 계속 기다려야 돼 실제 현장에 기자들도 계셨지. 그 두 번째는 좀 준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바쁜 기업가들 이렇게 두고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좀 들어서 그건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맞아. 그리고 좀 이전에 좀 어땠는지도 공부를 조금 하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너무 진짜 최근 카카오 잘못했어 이렇게 그렇죠. 떠다다닥 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길게 봐야 되는 게 있는데 너무 이제 단기적으로만 또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이버는 잘했다 뭐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참 이거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좀 보면서 막 네. 만약에 만약에 열받은 버튼이 온오프가 있으면 마치 이게 버튼 키고 열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보기도 그렇고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품위 있게 질의하시는 아주 소수의 분도 계시긴 했는데요. 대체로 좀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화는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엄하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화는 안 낼 수 있는데 돈 떼먹었나 이거가 카카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네이버가 평판 관리를 이렇게 잘했다 그 과정 말씀을 해주셨는데 카카오는 좀 평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카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지금까지는 평판 관리에 비교적 소홀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런 세신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해요. 카카오도 중소상공인들과 갈등을 일으킨 이제 몇몇 사업은 실제로 접기도 했고요. 뭐 상생 기금을 조성하거나 김범수 이제 창업자 개인이 기부금을 이제 내기도 하면서 이런 이미지 세신 노력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좀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시기에는 아무래도 평판 관리나 뭐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비 이런 게 좀 성장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좀 여러 전선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좀 맞부딪히는 게 있고요. 데이터 센터 화재 같은 사태도 시스템 정비를 좀 우선했다면 조금은 예방할 수 있는 사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카카오의 대기업 수준의 시스템과 사회적 책임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평판 관리가 주가랑도 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아무래도 예전만큼 좀 순위를 밀어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카카오가 저도 이제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전보다 이미지가 좀 많이 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수 시장에서 막 플랫폼 파워를 이용해서 문어발 확장해서 돈 버는 기업, 막 이런 되게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로 이제
박힌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반드시 탈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지는 않겠지만 뭐 지금 힘쓰고 있는 뭐 AI 분야라던가 뭐 글로벌 사업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던가 여러 노력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으면은 이제 혁신 기업 이미지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카카오 위기설 관련해서 네. 좀 리더십 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잦은 대표이사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거론이 됐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카카오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장세도 유지하면서 적자도 줄여야 되고 리스크 평판 관리도 해야 되고 이런 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거를 좀 잘 이끌어가야 될 리더십 교체가 사실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최근 2년 동안만 해도 리더십이 벌써 4번째 바뀌었거든요. 진짜 자주 바뀌었네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는 카카오 공동대표 내정자였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주식 먹튀 논란의 여파로 이제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고요. 뭐 남궁원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먹통 사태에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었고, 그리고 네. 2022년 10월부터 현재까지는 홍은택 이제 단독 대표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교체가 이제 이런저런 사태가 일어날 때마다 그 사태를 이제 수습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패였던 건데요. 근데 리더십이 이제 자주 바뀌면서 사실 카카오 그룹 입장에서는 자주 이제 불안정을 겪어야 됐고요. 또 불안정이 그룹의 위기로 이어지는 일종의 좀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의 이제 모럴 해저드 이슈도 이제 자주 불거지면서 뭐 카카오 김범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뭐 인사검증 시스템의 뭐 합리성이라던가 투명성 뭐 이런 데까지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나타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뭐 경영상 이제 부진 책임을 지고 지난 5월에 이제 자진 사임을 했던 백상엽 전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대표가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되게 비상금 고문으로 위축돼서 높은 보수를 받는다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잖아요. 뭐 그런 이슈라던가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아 어렵네요. 근데 그러니까 뭐 경영상 부진이나 어떤 과오에 대한 책임을 물러나는 걸로 책임을 질 수 있나요? 정말 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로 책임을 지려면 다 수습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걸 뭐 그렇다고 뭐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보통 대표이사 임기가 3년이거든요. 예. 3년 줬으면 저는 3년 동안에는 정말 거의 탄핵당할 수준의 큰 잘못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밀어주고 그 다음에 보장해줘야 된다? 보장해주고 그다음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뭐 대통령도 정말 5년이잖아요. 그 그쵸, 5년 그쵸. 동안은 일단 밀어주는 네. 거죠. 왜냐면 1, 2년으로는 진짜 판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쵸. 물론 정말 거의 탄핵에 준하는 말도 안 되는 실책 어마어마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예외로 둬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임기는 밀어주는 게 맞다. 못하더라도 그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마 뭐 류영진 대표나 네. 뭐 이런 남궁훈 대표 같은 경우는 좀 개인사도 있었고 또 본인들의 의지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몸이 안 좋다거나 뭐 이런 걸까요? 그거는 네. 약간 좀 그대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얘기를 참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기모 기사님은 이번 카카오 위기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카카오 위기설은 이 좀 크고 작은 부정적 이슈들이 진짜 막 퍼즐 조각처럼 이제 맞춰져서 하나의 이제 그림처럼 이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슈들은 앞서 살펴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카카오 내외부로 좀 옛날부터 산적해 있었던 이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지금이라도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도 카카오 위기설은 계속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카카오가 이번 위기설을 좀 제대로 넘기면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위기가 오기 전에 선택과 집중 기조를 좀 강화하는 거는 항상 이제 현명한 성장 전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그동안 비교적 그래도 소홀했다는 평가를 이제 받고 있는 뭐 평판 관리라던가 뭐 상생 전략, 뭐 인사 검증 시스템 이번 기회에 좀 제대로 가다듬고 가야 될 시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는 또 브랜드 이미지를 쇄신하고 또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뭐 내공과 체력이 이제 있는 기업이니까요. 또 이제 카카오가 실적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밝혔듯이
사실 당분간도 영업비용 증가와 적자 확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뭐 선투자 비용이고 올해를 좀 잘 넘기면은 카카오가 뭔가 좀 더 단단하고 조금 더 이제 존경받는 기업으로 다시 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용식님은? 저는 일단은 사업 전략이나 아니면 실적 측면에서는 저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장성은 유지되고 있고 물론 비용 문제는 그 문제이긴 한데 뭐 쌓여 있는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경영 노하우가 있어서 저는 장기적으로 분명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가 뭐 김범수 창업자의 생각이었던 우리는 대기업이 되지 말고 스타트업스러움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게 전략이었는데 이거는 전 큰 변화를 갖기보다는 그냥 이제 뭐랄까 어느 정도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 좀 미비했던 걸 고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다만 좀 브랜드 파워가 확 떨어진 거는 좀 이거는 크리티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카카오가 정말 다 가고 싶은 회사였지만 네. 지금은 정말 악플을 계속 달리는 그런 예. 회사가 돼서 그걸 이제 잘 해결해야 되는데 뭐 김웅님이 네이버 사례를 얘기했듯이 충분히 저는 이것도 노력하면 해소 가능한 것 같아요. 제일 안 좋은 게 피하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고 그쵸. 옛말에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원수라도 선물 3번을 주면 정말 친구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선물 3번 안 주는 게 문제인 거지. 정말 뭐 선물 뭐 손을 내민다는 의미죠. 선물은 뭐 뇌물이 아니라 네. 어쨌든 근데 손을 안 내미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3번이나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꽤 3번 정도 큰 노력을 하면 전 충분히 풀린다. 그래서 정말 카카오의 뭐 혁신 DNA라든지 아니면 정말 뭐랄까 사회를 이롭게 하려는 그 진정성을 잘 어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까는 것도 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늘 김웅님이 아주 깊이 있게 취재해 주신 덕분에 아주 뭐 풀 패키지 같았군요. 그러게요. 카카오에 대해서 몰랐어도 요것만 보면은 가장 최근에 카카오의 그렇죠. 상황에 대해 가장 다 알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를 많이 보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커뮤니티에서 뭐뭐뭐 풀코스란 말이 되게 유행해요. 그러니까 부산 풀코스라는 말을 뭐 이렇게 부산에 오면 이런 재밌는 걸 다 즐길 수 있다. 네네. 뭐 이런 걸 해서 나온 말인데 카카오 풀코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네, 여러분 카카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이 방송을 보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저희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이렇게 정말 풀코스 같은 재밌는 네, 만찬 같은 정보를 이렇게 잘 갈무리해서 여러분 앞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기 좋아요, 알람 그리고 구독 설정까지 잘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